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7년 전 도널드 트럼프 일기. 미국 행정부에 매우 이례적인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제안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 서로의 뒷마당에는 간섭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음모론도 추측도 아닙니다. 2019년 10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이었던 피오나 힐이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피오나 힐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러시아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의회에서 러시아가 매우 노골적인 방식으로 막교환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문제에서 러시아의 개입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주변국에 자유롭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러시아도 자국 주변에서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가 말한 뒷마당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완충지대이자 역사적 지정학적 핵심 지역입니다. 반대로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수십 년간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통적인 중남미 핵심 국가로 러시아는 이를 미국의 뒷마당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민감해하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우리 안보 공간에 들어와 있으면서 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 삼느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나왔던 2019년의 국제 정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고 러시아의 전면 침공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징후는 분명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정치적 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이를 체제 안전에 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신형 무기와 병력까지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고 러시아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벌이는 개입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오나 힐은 당시 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해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영향권을 서로 나누는 방식의 거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이고 그 선택은 외부 강대국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가치와 원칙의 측면에서는 일관됐지만 동시에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키우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제안이 거절된 지 약 2년 뒤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합니다. 이 침공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나토 확장에 대한 저항이자 미국 영향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2019년에 제안됐던 그 뒷마당 교환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외교적 탐색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을 시도했고 협상이 거절되자 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국제정치를 도덕이나 규범보다 힘과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세계관을 오히려 이해하기 쉽고 현실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강자의 법은 평범한 정의보다 강하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기본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힘으로 움직이는 국제질서를 스스로 만들어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힘을 기준으로 행동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 속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내부에서는 일종의 방어적 행동이자 체제 생존 전략으로 설명됩니다. 물론 국제사회 다수는 이를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인식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오래된 증언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미러 갈등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됐으며 트럼프의 정치적 재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규범 중심 질서와 힘 중심 질서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19년 러시아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논리는 지금도 국제정치의 저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제안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조였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세계를 가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힘과 영향력으로 나누려 했고 미국은 그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도 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보다 선택과 힘의 연쇄로 움직입니다. 7년 전 던져졌던 하나의 제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지금도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증언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하루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